지금부터는 마켓 1타 강사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리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 장중에 신고가 터치했더라고요. 네.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좀 단순한 차트의 현식이 그려지는 게 최근 제약바이오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죠.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드디어 이제 3차 목표 가격이죠. 6만 원을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9시 좀 넘어서 터치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제약바이오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 나는 어느 정도 이게 하락장이 맞는 건가? 사실 오늘 하락장이에요. 조정장입니다. 증시는 좀 올라가 있지만 하락한 정도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만 지금 거의 지금 대부분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뉴스가 지금 거의 없어요. 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 초청 기업으로도 선정됐다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매달 초마다 계속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 초에 또 다시 편입을 했고 다시 또 이제 또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데 자 어쨌든 간에 6만 원이 좀 넘어간 상황이 거래량도 아직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왜 탑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총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간 이제 제2의 알테오젠 느낌이 난다라는 형식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말초 자가면역 질환 국내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우수한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국내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는 탑이다. 이런 부분 계속 많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을요 4차로 좀 올리겠습니다. 66,000원 선, 66,000원 선까지 한번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다리는 장대 양봉이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올라갔다 밀리고 계속 반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보유를 하시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잘 얘기가 나오면은 4차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사 에보뮴이 네. 이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지에 따라 또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 향방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11월 6일에 에이프릴 바이오 소개해 주셔서 58% 수익률 챙겼고 이번 12월 초에 또 소개를 해 주셔서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저희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강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운이 좋게도 바닥에서도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12월 26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조금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보이다가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1위 의료기기 업체와의 조인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재생 패치잖아요. 이제 3D, 4D 관련된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이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재생 의료 패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한알령 수혜가 이쪽으로도 귀결되지 않았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제 방중을 끝내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명만큼 오늘 또 주가가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저항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12월 2일과 그리고 12월 중순에 이 저항대 여기까지는 이제 좀 열려 있습니다. 78,900원, 8만 원 정도 선까지 열려 있는데 이 기업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수출이라든지 수주 관련된 부분들 계약이 좀 나올 것인지 요것도 이제 또 관전 포인트겠죠. 일정도 있다 보니까요. 이제 오늘 끝나면은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4거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는 날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여기를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거냐. 돌파 나오면은 오늘 이제 D&D 파마텍처럼 이제 신고가 한번 도전하러 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12월 말일날 소개해 주셨던 로켓 헬스케어 저항대 돌파 보면서 목표 가격 신고가 연역까지 한번 체크하시면서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르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0.12% 강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정확히 2시 25분을 기점으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전자닉스 주주분들 죄송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보합선에서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롤링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횡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기간 조정대로 가주면서 이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퍼지면서 누구라도 다 같이 사이좋게 같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전자닉스 쪽으로만 쏠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죠? 바이오 중심으로만 또 쭉 또 수급이 쏠리니까 워낙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됩니다. 예. 뭐 오전보다 나아요. 아까 오전에는 거의 90%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인데 뭐 이게 뭐 우리가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메이저들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타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좀 꼬여 있는 이런 실이라고 좀 표현하고요. 실타래 같은 이제 꼬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아마 1월 말에서 2월 정도 좀 넘어가게 되면은 또 전체적인 종목의 상승 개수가 좀 많아지는. 근데 그때는 이제 특히 이제 코스피 위주의 상승은 조금 멈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저가권이라고 판단되는 구역에서 모아갈 수 있는 또 종목과 섹터를 한번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 뉴스를 한번 좀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요. 바로 이제 퀄컴 CEO, CS2026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고 이제 퀄컴에서 이제 차세대 AP 생산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런 이제 퀄컴과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된 이 사업이 다시 재출이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퀄컴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좀 충분히 지금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도 TSMC 다음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TSMC가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 증설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순위의 다음 타자인 이 AP 물량들을 삼성전자 이 나노 공정을 통해서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의 인터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퀄컴이 이 5년 만에 동맹을 복원하려고 하느냐? 앞서 잠깐 좀 말씀드렸잖아요. 주문이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뭐 선주문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 굳이 막 증설을 뭐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급한 거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빅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 삼성과를 다시 조인하려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사실은 1년 반 전부터 24년도부터 해가지고 불량률 뭐 좀 있다, 에러가 좀 나고 있다, 뭐 이런 좀 논란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신기하게도 이제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이 공정률이라는 이제 불량률이 상당폭으로 많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하반기 때 4분기 때 테슬라 수주권 아시죠? 인공지능 수주로 나오면서 이걸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7만 원대에서 8, 9만 원대로 치고 가는 흐름들이 요때 이제 이 뉴스로 이제 통해서 쫙쫙쫙 뻗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거죠. 이제 위험 분산, 경쟁 유도겠죠. 지금 어찌 보면 TSMC가 파운드리의 독보적인 이제 1위 기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에만 의존하는 게 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의 회사에서 가격 올리면 그 가격에 맞춰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이게 블루오션의 격인 게 이제 TSMC다 보니까 그리고 선주문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문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 돈을 지불해도 밀려 있다 보니까 차후에 또 해야 되니까 뭐 빅테크, 뭐 퀄컴 같은 회사들은 어떻죠? 예, 쉽게 얘기해서 조금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제 후순위로 삼성과 협력을 해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TSMC만큼의 이제 나노 기술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퀄컴도 삼성과의 뭔가 조인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최근 미국 증시가 뭐 샌디스크도 올라가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전일 10% 올라갔다고 어제 좀 나왔지만 어제 미국 증시 반도체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만 유일하게 10% 넘게 올라갔거든요. 바로 트럼프 가문이 실질적으로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인텔입니다. 인텔. 인텔 주가가 어제 11%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뭐 장중에 약간 좀 빠졌어요. 증시 빠지면서 한 6.8% 좀 종료가 됐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18A 공정을 완성했고 자체적인 파운드리 쪽으로 복귀를 선언하는 신호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한테 계속 맡기던 인텔의 자체 공상 이 능력도 이제 인텔도 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펜서 레이크 쪽 이 공장 생산 자체적으로 리시오닝 진행해서 복귀를 선언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TSMC가 독보적인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뭐 그 순위에는 뭐 인텔도 있고 뒤에 쭉쭉쭉 후순위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쟁 구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부분들. 근데 이 상향 평준화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반도체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거. 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첨단 뭐 반도체 칩,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판이겠죠, 기판. 그래서 오늘 결론을요, 이렇게 좀 도달해 봤습니다. 기판주들이 최근에 좀 안 좋죠.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예, 기판 3대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기판주들을 오히려 지금 이 저가권 음봉에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증설 이슈만 나오면 되는데 저는 증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장비 쪽으로 쏠리는 이 움직임들이 이런 기초적인 기판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 그 대표 종목인 기판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기판이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3대장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신택도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는데 이 3대장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대덕전자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FC BGA가 그렇게 호황이라고 하는데 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FCBGA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뭔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지속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나오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증설을 좀 해야지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 때문에 이런 증권사 레포트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경직 분위기로 계단식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회로기판 제조 전문 사업이죠. 3대장입니다. 3대장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대덕전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퀄컴이 이제 삼성전자 이나노 AP 수주 논의 당연히 기초가 되는 기판 쪽이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모리 패키지 쪽이죠. 뭐 HBM, DDR5 그리고 퀄컴에서 지금 추구하는 FC BGA 그리고 고다 적층 서버 칩이죠. MLB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외형적인 성장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 삼성전자가 될지 TSMC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상반기 안으로 증설 관련된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 다시 한번 축포를 쏘면서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일단은 신고가 영역이죠. 54,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만 원 선 잡아드리고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가 조종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 손절가 터치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증설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면
쫙 뻗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남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죠. 대덕전자 가격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무료 방송으로 가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 종목들 이제 순환매 돌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오늘 끝나면 4거래일 정도까지 이제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이 정점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에인드바, 리그캔바이오 소멸시켜드리면서도 바이오 관련돼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또 한번 종목들 또 한번 제가 쭉 점검해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했고요.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